사화. 이 사화의 또 다른 사화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화는 이 괴상으로 그리면 이 양만 6개 이렇게 있어. 끝에 있는 해수는 괴상으로 그리면 음만 이렇게 6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양은 올라가는 거고 음은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한 거죠. 이거 계속 내려올라가. 올라가서 이거 한없이 올라가려고 그래. 한없이 올라가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한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위로 한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네. 사람이 한없이 내려가면 뭐야? 그것도 죽죠. 죽어요. 뭔가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단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사해가 있으면. 그럼 이거를 잠재워줄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해가 있으면. 그럼 해수는 어찌요? 이거 어떻게 죽어, 이거는? 혼자 죽죠?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혼자 죽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사화로 죽는 사람은 같이 죽잖아요.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온몸에 퍼진다. 온몸에 퍼지는 병으로 죽습니다. 이거 혼자 죽잖아요. 네. 이거는 온몸, 이거는 뭐야? 한 군데 문제가 생겨 죽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시지가 사화였잖아요. 네. 암으로 죽었대, 암으로. 네. 퍼져서 죽는 암으로. 암은, 누구나 암의 인자를 갖고 있어요. 아시죠? 암, 우리 세포의 돌연변이. 예? 이런 암적인 존재. 암은, 암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퍼지는 겁니다. 퍼진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한테 암 걸리면 가장 먼저 암은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로 고치는지 아세요? 예? 뭘로 고치죠? 굶으면 돼. 그래서 암 고치는 거는 가장 문제는 그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암 다 고쳐요. 암 걸린 사람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식이요법으로. 항상 배고프면 돼요. 배고프면.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거든. 세포가 점점 퍼지지 않게 세포를 계속 죽이면 돼요. 식이요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식이요법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이 쪽쪽쪽 빠지는 거예요. 암치라면은. 머리털 다 빠지고. 이랬죠. 그러면 해수는 뭐야? 이건 무조건 잘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요. 한 군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한 군데 문제 있게 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막 어디가 막 한 군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겠어요? 에? 다른 데를 더 아프게 하면 돼. 네. 그러면 이 아픈 게 가실 거 아니야. 여기 뭐 다른 데가 또 아프잖아. 그럼 또 다른 데 더 아프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솔루션은 그거예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하라. 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가끔
각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라. 그러면 너의 원인적 요소가 해소될 거 아니냐. 자꾸 새로운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사화의 솔루션 뭐야? 하나만 해, 이 새끼야. 하나만. 그냥 돼. 하나만 해. 막 퍼지지 마, 뭔가 뭐. 양이니까 막 퍼지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 그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계상으로. 이거를 이제 문자화 시킨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자축인묘 진사옴이고, 가불병정 무기경, 문자 이전에 이런 괴상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참. 네. 이거를 이제 이 주나라 주공이 이제 멋대로 해석한 게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결국은 개풀 뜯어먹은 소리예요. 어. 여기 뭐 기본적인 걸 다 뜯어고치면 기본적인 거 맞는 말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개풀 자기네들의 한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이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주역을 이제 시빅을 달 때 이제 이거 소위 말해서 주나라 역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하려고 이제 공자가 이거를 이제 시빅 해설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왜 했냐면은 자기네 제자들이 이제 이 공자는 상나라 사람이거든. 한족이 아니었거든. 자기 제자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절자라는 오명을 싣는 거죠. 오명을 입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본말은 그 뜻이 아니지. 그래서 군데군데에 이 공자가 주역을 해석한 뭐 개사전이라든가 뭐 시빅 이렇게 보면은 군데군데에 조금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좀 어려운 말도 좀 써놔요. 그러니까 이 사화해서 항상 이런 정반대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돼지를 배열한 거 돼지. 여기다 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뱀은 이 새끼들 통째로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화가 욕심이 많다는 거야. 욕심. 뱀은 뭐 먹을 때 통째로 먹어버려.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배 터져 죽잖아요. 네. 이제 뱀은 어디 통째로 삼켜버리네요. 뱀. 그걸 연상하면 돼요. 뱀은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통째로 먹는다. 통째로. 털도 안 뽑고 먹어버려요. 이거 좀 아주 새끼들. 사과들. 돼지들은 뭐 이것저것 닥치는데 다 먹는다. 해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돼지 닥치는데도 이 돼지 해수인 사람은 모으는 데는 귀신입니다. 모으는 데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 집에 가면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게을러요. 돼지처럼 게을르고 집에 가면 뭐 치지도 않아. 해수만 있고 여기에 뭐 자스나 축토라든가 뭐 인묘전이 있으면 좀 치겠지만 해수에 뭐 신해, 뭐 유해, 술에 있다, 뭐 오해 있다.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개판입니다. 개판. 뭐 모으는 것도 기가 막히게 모아요. 이런 해수 갖고 있는 사람은 정보 수집력이 좋아. 정보 수집력만 좋아. 여기에 자축이 인묘진사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정보 수집력 뭐 찾고 싶다 그러면 해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근데 얘는 뭐 알고 있던 것도 까먹어. 알고 있던 것도 까먹는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 얘는 정보 수집력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뭐야 이거는 정보가 아니 뭐야 이거는 정보를 무조건 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출하려고 합니다. 정보 수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 얘는 무조건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 배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화니까 막 배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든지 직업적 요소가 전부 배출과 관련된 직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하수도를 한 것 같아. 상하수도가 다 배출하는 거잖아.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 다 요런 거와 연관됐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냥 여기에 이제 왜 동물들이 이렇게 배속되고 뭔가 공간적 모습이 이렇다. 이런 것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바, 해수. 이런 거는 이제 어느 궁이 있을 때 이제 발현되는 모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육식간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육식간지에는 그냥 육식간지의 모습이지, 이게 연주, 월주, 일주에 따라서 그 발현되는 모습은 다 틀려요. 근데 이 육식간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 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만나고 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물상적인 모습이지, 이것이 이제 그 연주와 뭐 월주와 일주와 시주에 따라서 이제 그때 시기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또 이때 만나는 사람들 모습 틀리잖아요. 그때 이때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도 그렇고 사주팔자도 그렇고 나이가 깡패입니다. 나이가 깡패예요. 나이가 깡패고 나이가 대장이지 무슨. 나이를 떠나서는 절대 3살 먹은 어린이한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얘가 뭐 눈만 벌떡벌 뜨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어? 네. 70 먹은 분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야 너나 잘 살아 새끼야.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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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차 때문에, 예. 차 좀 빼달라고 그러길래, 앞집 왔어요, 그랬죠. 요런 게 항상, 항상 나이에 맞춰서, 그때 맞춰갖고 설명해 줘야 된다. 나이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사주를 하나, 누가 급하다 그래갖고 했는데, 봅시다, 한번. 선생님들 슬슬 이제 사주 팔자를 한번 슬슬 좀 풀어봐요. 이제 아는 내용만 갖고. 그 다음에 개년생이에요. 네. 월주가 갑자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이렇게. 우리 자수에서, 가장, 자수에란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 지금? 이 자수의 지속성은 뭐죠? 금이죠. 없잖아요. 네. 일단 꽝입니다. 나중에 처음은 써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갈됩니다. 처음엔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겠죠. 뭐. 네. 아주 고갈됩니다. 두 번째, 확장성. 확장성이 뭐죠? 자수의 확장성. 목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뭐, 아직 안 봤잖아요. 모른다지. 이제 천간에 있어. 아, 천간에만 있고, 일단은 지지는 아직 모르니까 모른다. 응? 세 번째, 네. 효과성. 저기서 화죠. 네. 아직 몰라요, 이제. 그럼 네 번째, 이제 뭐죠? 경계성. 토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딱. 일단, 지속성, 나중에, 이 사람 지속성 없네. 지속성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연월이니까, 이때가 이제 뭐 1에서부터 15, 여기서 30대 가장. 그러면 30대 가장 뭘 해도 끈기 있게 못 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럼 운이라도 역행하면 그래도 그 환경에서 얻어먹잖아. 어? 네. 근데 이 사람도 여자라 우린 또 순행을 하네. 이런 젠장이지. 아, 이런 젠장이지 뭐. 그 해수에 있는 거 조금 받아먹는 거야. 해수에 있는 거. 그 해수는 모은다 그랬잖아요. 네네. 모은 거 조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 해수가 이제 할 일이 없어. 해수가 모으는 건 뭐 금이잖아. 네네. 금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겠지 뭐. 이때쯤 되면 뭐 할 일이 없겠지 뭐. 그러면 이제 일시에서 이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지속성을. 네네. 근데 이 여자가 기묘일주네. 이런 젠장. 네. 확장성은 있네 그래도. 목이 있으니까. 네. 확장해. 확장은 하겠지. 이런 젠장 지속성도 없고 확장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 뭐 했어? 그러니까 삐쭈삐쭈삐 하길래 내가 뭐 이게 해봐요. 다 알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화류계에 있었어요. 술집 다녔어요. 음, 그래, 잘했어요. 사주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저 밖에 나가서 남편이 어디 갔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뭐 이혼했죠. 그러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41살인데, 음, 41살인데. 그래서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바로, 효과성은, 뭐, 효과성도 없고, 경계성은 그래도 있긴 있네. 근데 기토네? 선생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네. 그랬지, 내가. 그렇죠.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거. 근데 시주가 이제 경호야, 경호. 경호시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시주가 경호시가 딱 됐더라고. 그래서 저기 이제 저 말년에 좀 효과성이 좀 보이네. 음, 보이죠.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성도 좀 있겠네요. 말년에 좀 되겠네요. 좀. 말년은 좀. 근데 말년이 된다고 이 사람이 뭐 크게 발전은 가야죠.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네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죠. 이 금이 좀 여기 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도 이 시주에 쓰니까 이건 개인적 관심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개인적 관심사. 그렇다 경금이 좀 여름에 있지 않고 좀 이 가을에 있었으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오화에 있으니까 얘도 뭐 경금이도 뭐 여기서 경금이 사오미에 있으면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거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좌우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 직접 자기 개인적 관심사를 가지고 직접 가서 개입하러 가는 겁니다. 없는 거를 자기 개인적 관심사로 가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요 사주를 내가 자세히 푼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런 연습도 조금씩 하세요. 뭐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자꾸 입에서 이제 하고 글로 써보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에서 이 갑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갑기조합이네요. 갑기조합이고 또 개갑조합이야. 보면 그러네요. 이게 음양조합이 되니까 서로 뭐 그냥 서로 꼬꾸라지는 거지. 서로의 속성이 유지돼 안 돼요. 음양조합이. 음양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이제 가족이 됐잖아.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음,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애기 엄마, 애기 아빠지 뭐. 어? 음양이 만나면요, 서로의 속성 유지가 안 돼요. 음양이 만나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음, 남녀가 만났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건 오마이 갓입니다.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남자한테만,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급제를 했는데 결혼 안 한 놈이다. 그러면 걔는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먼저 결혼부터 하라 그럽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특히 남자한테 엄청 따졌어요. 그런 거를. 왜?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애 취급했어요. 음,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양반들이 결혼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대를 이으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을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자기 속성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빠는 누구예요? 갑이 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어디 가셨냐. 왜요? 이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김효가 딸이잖아요. 네네. 지금 가뜩이나 여기서도 지금 걔가 속성 유지가 안 되는데, 여기 양이라도 낳았어야 되는데, 음으로 따니까 이거는 그것도 깐님은 또 깐 거지 뭐. 어? 쓰레기차 피하려니까 똥차 만난 겁니다. 딱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수가 드디어 이 공간이 언제 바뀝니까? 이렇게 묘로 바뀌잖아요. 네네.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식이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되면은 아버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자묘로. 아버지의 공간이 없어져 버려. 아,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20살 때쯤에 아버지 집 나가셔갖고 지금 어디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려운 게 뭐 소름 끼치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주대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사주대로. 갑이 묘로 바뀌어서, 그렇죠. 나가잖아. 자묘. 네, 근데, 네. 자묘 형이니까, 불안불안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수해서 이렇게 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또 해묘과장이 있어갖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묘, 자묘를 싹 다 봄으로 나가버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음, 설 자리가 없어. 이 양쪽 사이에 꽉 껴있으니까,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네.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죠. 이 중요한 건 여기 이 지속성 금도 없고 가장 이상은 그저 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랑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갖고 있는 여성분인데 그 사람은 요거만 틀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임수야, 임수. 차이 없죠, 그죠? 네. 이 여자도 뭐가 없습니까?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네. 네. 그래서 이 여자도 젊었을 때 그런 데서 꼬셨대. 이 사람은 임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임수죠. 그래도 임수가 그래도 뭐 대장인데 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음, 신토에 있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야
무토라는 상대적 인식 체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여를 덜 하겠죠. 어?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겠죠. 네네. 뭐 진토 배웠잖아요, 우리. 진토. 네. 이런 거. 진토 또. 근데 시주가 을사야, 을사. 을사로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 지금 진토니까 해수 자수가 지금 전부 다 쭉 빨려 들어갔잖아요. 예? 네네. 이 사람은 지금 뭐 무지 힘들겠지. 지금 이 사람 지금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진토가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네. 아까 김효는 지금 몰라요. 왜 지금 이 사람이 대운이 진대운인데 똑같이 진대운을 맞았어요. 둘 다. 네. 근데 이 여자는 진을 갖고 있으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없다가 생판 없다가 맞아버린 거예요. 네네. 이 사람 이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여자는 저 섬에서 살아요. 어, 그래서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갖고 계시군요. 내가 그랬죠. 이 여자 똑같이 우울증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진토가 있는 상태에서 이 대운을 맞는데 이 사람은 왕국에 이미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랍니다. 대신 이 여자는 이제 이 뇌수술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걸로 이제, 적는 거죠. 실제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니까 살려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어리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 미치겠죠, 지금. 아까 사업하자. 사업 배웠잖아요. 교류하고 네네. 싶다. 미치겠다, 지금. 사람 만나고 싶다. 이 여자도 보니까 진토의 개수가 이렇게 있어. 네. 여기에도 을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도 봐도 되고 을목으로 상관없어. 그러면 자기 배우자와 같은 모습 한 사람이 너무 많어. 천지 사방에. 천지 사방에 너무 많아요. 이혼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혼도 안 되고. 또 해수 자수해서 그래도 먹을 걸 주니까 네. 수기를 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좀 산대.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가 저 서울 시내 서울 저쪽 어디에 그 2층짜리 건물도 있고 그 남편이 거기서 이제 자진이잖아요. 자진이니까 남편 직업을 뭐라 자진이니까 유통이잖아요. 네네. 갑이래길래 뭐 유통구조인데 해자질에다가 사와 을목 뭐 이렇길래 뭐 사람들 상대해서 뭐 저거 팔으라 그러대요. 뭐 핸드폰 대리점 하고 있대. 모든 정보를 갖다가 뭐 해수에 모은 정보를 이렇게 다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도 생활모의 구조를 갖췄잖아요. 그래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시부모 유산 하나 보고. 네. 그러면 임수 일간이니까 그나마 그런 생각을 안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수에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이렇게 풀면서 하나씩 잠깐만요. 왜? 네.
네, 선생님. 뭐. 아, 정수기랑 비데 보러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하튼 요런 이렇게 하나씩 배운 거 이렇게 하나씩 내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요즘에 내가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라 그냥 이거 푸시오 했는데 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씩 가장 중요한 건 시군 간의 유기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일간들의 이제 속성 요번에 특강한 거 그 동영상 받았죠? 네, 네. 거기에 내가 그 일간의 그 시절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했어. 일간의 시절. 저 아직 특강을 안 들어가지고, 일간의 강의 돌려듣기도 바빠가지고. 일간의 시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놨거든. 네, 일간의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이 생각하는 의식 세계와 이제 인식 체계가 이제 어떤가 이런 건 이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터치하면은 자꾸 이제 그런 거 해버릇 해야지만이 네, 자꾸 들어요. 네, 이제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그렇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게 엄청 효과가 있어요. 네. 써보는 거.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배울 때마다 제가 제 내담자나 아니면 이제 글자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되니까 그런 글자가 어떤 사람한테 있겠다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찾아보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은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아주 빠른 게 뭐냐 봐봐. 막 그런 글자가 있겠다잖아요. 그런 글자가 있겠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네. 것은 다 전부 계절 속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부르는데 계절 속에는 반드시 이 시간과 공간이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를 항상 계절을 관념한 것이 네. 위에가 올리면 천간이고 밑에는 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다 계절의 관념은 왜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 이 계절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이지 않고 그러면 이 계절에 있는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이게 오행이라는 거 오행 계절.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성격 그 이론에 대한 걸 교육을 많이 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이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 오각형이잖아 오각형. 네, 오각형인데 이제 총 9개의 예. 그 유형으로 나누고, 기본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제 검사해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 그 명리학하고 약간 매칭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모든 에너지는 다 있다. 그거를 9개. 근데 네네. 근데 이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발달된 예.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근데 이제 용신이 용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부 조금씩 하면서 그 애니어그램이랑 어느 부분이 이제 매칭이 되니까 저희가 애니어그램을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형을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글자의 속성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 네. 왜 9개의 행동 패턴이냐? 우리 세상은 이제 이 마방진 9개 들어가거든요. 네네. 세상은 9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9개 들어가잖아요. 네. 사방, 팔방이잖아요. 이렇게 사방, 팔방 총 9개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9예요, 9. 모든 건 다 9에서 전결되니까 9가 가장 완벽한 숫자예요. 9가. 네네. 9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걸 나눌 땐 다 이렇게 구로 나눕니다. 구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구가 가장 완벽한 숫자가 9다. 9.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항상 그 연결지어서 항상 생각하면은 되게 이제 좋다. 애니어그램 오각형이라는 것들 결국 애니어그램의 기본 포맷이 이거거든요. 이게 애니어그램이잖아요. 예?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기준점을 잡자. 이거 나중에 하자면 이게 오행과 나중에 이제 이게 십성과 되게 연관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요걸 일간이라고 졌을 때 요걸 우리 인성이라고 하고 요걸 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는 재성이라고 하는 거고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인성과 식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요 축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축으로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이건 명리적 애니어그램이에요. 이것도 내가 다 옛날에 다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사람들한테. 요쪽으로 있는 것은 관성과 인성의 축이 발달된 사람들이고, 요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식상과 재성이 발달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이. 요게 이제,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운 사상이에요. 오운 사상이고, 육기 사상이라는 거죠. 오운 육기.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축이 더 발달된 축이 좋냐. 어느 쪽으로. 이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자체가 분석 심리에서 나온 거라서 분석 심리가 결국은 이쪽 동양 그 철학을 좀 많이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라 가지고. 애니어그램 자체가. 요거 응용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말하는 오행의 입법 체계, 평면적 체계, 입법 체계. 네네. 2차 평면. 여기 좌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좌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좌표가 나오려고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게 육각형. 육각형이거든요. 육각형. 네네. 그건 좌표가 나오거든요. 좌표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거 평면적 체계에서 여기서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상주하나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요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 좌표와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저는 이제 엊그제 한번 보내줬었는데 거기 내가 한번 프로 소울 사주? 그 사람은 진짜 좀, 예.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선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해도 네. 되고. 뭐 그런 사람은 뭐 그런 꼴의 형태로 사는 거지 뭐. 네네. 각자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건 난 뭐라고 안 하는데 좀 잘하겠지 뭐. 잘하니까 뭐 나름대로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 무성쌤 쓴 글에도 초반에는 잘 맞춘다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뽀록 났다. 예. 그런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고 이치와 원리를 모르고 그냥 어떤 방식과 이 발현만 보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방식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맨날 십신만 가지고 얘기하고 발현되는 거 무슨 형은 뭐 안 좋다 무슨 그러니까 발현도 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유리한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의식할 것인가, 이런 건데 그냥 좋냐 나쁘냐만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저 배우자 운이 좋아요, 재물 운이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하고. 그것이 내가 알면 여기 있거냐 그래 나는. 내가 알면 여기 있거냐? 나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잘 풀지만 결국은 내 문제가 됐을 때 눈앞이 어두운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안 만들죠. 이 공부하면 좋으면 그런 문제는 안 만들죠. 많은데 아닌데 근데 내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는 항상 그래요. 항상 나는 사람을 발현시켜야
이 모든 건 결과가 나와야지 아는 거지. 결과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음, 결과가 알아야지.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네. 이 결과가, 이 결과. 근데 이 추정치를 잘하면 결과가 나오는 건 뻔히 안다는 거죠. 근데 추정치를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하는 거. 결국은 이 추정을 누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각자의, 하지만 결과는 이 사람이 합격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하든 합격만 하면 뭐 잘 맞추는 거지. 하지만, 네. 응? 이 합격한 이후에, 이 합격한 과정을 이제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음, 뭐 추가로 합격했는지, 수석으로 합격했는지, 뭐 중간으로 합격했는지, 어렵게 합격했는지, 뭐 근처로 합격했는지, 멀리 합격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법 체계로, 이법 체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이라는 단순한 이법 체계로만, 평면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 기하 체계. 네. 그러니까 이 오행에다가 항상 이 음양을 입히다 보면 이것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항상 이법 체계는 주관적 해설이에요. 주관적 해설이에요. 이거는 객관적 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객관적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이 채용 명리학은 바로 이 기하치기와 이법치기를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체 그러면 뭡니까? 체 우리 몸체입니다. 몸체. 네. 몸체와 용은 뭡니까? 우리는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체가 갖춰져야지만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우린 몸은 항상 갖고 있고 우린 활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 써먹을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용을. 그렇죠. 그래서 이 체를 뜻해서 이 정신이야, 정신. 체는. 정신 차려. 이 활이 있으면 당겨야 될 거 아니야, 활용. 행동해, 이겁니다. 정신 차려. 행동해. 이런 거, 용은 행동이란데, 행동. 체형입니다. 정신 차렸으면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만 네. 차리고 행동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은 이거는 음양조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야? 다 상보적 관계야. 상보적 관계. 체는. 근데 행동도 음양조합인데 이거는 뭐야? 대칭적 관계라는 겁니다. 네. 항상. 그래서 요거를 상보적 관계를 우리 생이라고 해요. 생. 대응보적 관계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체는 이 목이잖아요. 목은 누가 키워요? 목은 누가 키워요? 수가 키우죠. 쭉. 네네. 그럼 여기 개수냐 임수냐잖아요. 수는 개수와 임수가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음양조합이 이루어야 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체가 삐딱하게, 이건 삐딱입니다. 삐딱이. 삐딱이. 근데 개갑은 삐딱이가 아니에요. 이거 체를 형성한 겁니다. 얘는 체를 형성하지만 항상 삐딱해. 세상 바라보는 눈이. 항상 삐딱한 겁니다. 왜? 음양조합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바라봐. 근데 개갑은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 이거 편이잖아요. 삐딱삐딱하게 바라보는 거. 이 관계를 정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를 정자, 치우칠 편자 써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는 걸 우리 체를 형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 바르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수가 있다. 임수는 수잖아요. 그러면 수는 누가 그 가치를 높여줍니까? 금이죠. 네네. 그럼 이게 또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음양조합이 뭐죠? 신금이잖아요. 네. 이걸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편이니까. 이렇게 된. 그러면 이 신임을 만나면 아 체를 잃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또 병화는 화잖아요.
화는 뭐가 있어야 가치가 높아져요? 목이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죠? 네. 그럼 을목이냐, 간목이냐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체가 됐다는 거예요. 음양조합이니까. 이게 정이 되는 거고. 이건 뭐야? 삐딱합니다. 삐딱이. 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을병이 만나면, 아, 체를 잃었구나. 체를 잃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린 놈이구나. 이게 정신 차린 놈들이에요. 네. 이렇게 봐요. 경금은? 금이잖아요. 금은 금은 누가 키워줘요? 화가 키워주죠. 예? 그럼 화가 키워주잖아요. 네네. 정화냐, 병화냐. 요걸 우리는 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걸 체가 됐다 그러고, 이거는 삐딱하다. 이렇게, 이게 체가 된다. 이렇게 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됐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체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드디어 용을 하는 겁니다. 용하는 방식들은 다, 용하는 방식은 다 뭐라 했냐. 지난번에 용을 하는 방식을 지난번에 다 배운 거예요. 뭐, 청간합과, 청간의 5합과 지지의 6합으로 배운 겁니다. 이게 용을 하는 거 배운 거예요. 갑은 기토로, 뭐, 임수는 정화로, 병화는 신금으로, 경금은 을목으로, 무토는 개수로, 이런 식으로 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용을 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네네네. 이런 것들 다 체라는 거야. 체가 이렇게 몸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그게 체용명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아, 정신 차렸구나 얘가. 갑이 임수 있으면 정신 차린 거 못 차려요 얘는. 맨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봐. 임경이 만났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항상 삐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병갑이 있다. 삐딱하게 바라보고, 네. 경병이 있다. 항상 삐딱하게 바라봐. 항상 남들 이해할 때 아니요. 남들 아니요 할 때 예. 막 이런 애들 있죠. 청개구리 같은 애들. 네. 각각의 성질들이 있으니까 그 성질들을 쓰고 싶은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채용명령의 최고 용은 청가나 지난번에 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채용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자수부터 쭉 가서 사화까지 다 배운 겁니다. 자수를 처음에 계상으로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드디어 양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쭉 가서 어떻게 양이 점점점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자수에서 사화과장의 방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음부터 이제 5화에서부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수로 가겠죠. 네. 뭐 5화에서 뭐야? 양이 많은데 밑에서부터 뭐가 음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겠죠? 네네. 여기 가서 또 어떻게 음이 이렇게 전부 다 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지금 자수부터 사화까지 배운 건 뭐야? 전부 다 뭐야? 설정의 단계를 배웠죠? 설정 단계. 네. 이제 우리 뭐 배워? 확정 단계를 배울 겁니다. 여기서 우리 묘에서 갈라졌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뭐 정신적 설정. 이건 행동적 설정이 되겠죠? 행동적. 여기는 유에서 갈라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이거는 여기서 정신적 확정, 그 다음에 여기는 행동적 확정. 이렇게 이제 구분하라는 뜻이죠. 네. 우리는 지금 정신적 행동을 나타내는, 정신적 확정을 나타내는 자축인과 정신적 설정을 나타내는 자축인과 행동적 설정을 나타내는 묘진사를 다 배웠어요. 여기 설정의 단계니까 결과가 나와야 한다요. 여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결과가 나는 직업으로 있는지 안 있는 직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직업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뭐 결과가 무조건 나야 되죠. 네네. 근데 결과를 안 본다. 이건 직업 잘못된 겁니다. 확정 단계인데 맨날 설정만 하고 있어. 하는 직업이. 그럼 이 사람은 그 직업적 만족도가 어떻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면서. 이제 설정의 단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 확정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확정의 단계. 지금부터 5와 2부터 무조건 확정이에요. 단돈 1원이라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오미신유술에 있는 애한테 하는 말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고 집에 들어가라. 자축인묘 진사이면 밖에 나갈 때 아니 안으로 들어올 때 무조건 밖에 있는 거 아무거라도 쓰레기라도 들고 들어와라. 근데 자축인묘 진사까지 있는 애는 밖에 나갈 때 집에 있는 거 아무거라도 갖고 나가라.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네. 아무거나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물을 무조건 챙겨줘야 되는데 무조건 준비물. 이 자에서 사과장은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유비무환이에요. 항상 이거는 뭐야? 무비유한입니다. 무비유한. 빈털터리에서 뭔가 하나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미신유술에 있는 애한테는요, 어렸을 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밖에 나가면 뭐 하나라도 배워와라. 뭐 하나라도 갖고 들어와라. 네 거화 시켜라는 거야. 이쪽은 그러니까 뭐야, 무토의 모습으로, 이쪽은 기토의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야. 야, 임마, 하나라도 갖고 들어와. 아니, 제가 왜 웃냐면, 저희 남편이 저기 월지 해수거든요. 그냥 안 시켜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뭘 들고 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사실은 정리도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들고 오지 그랬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알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냥 신기할 따름이야.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해수라서 해수 그때 설명 들을 때 식탐이 있는 거, 뭐,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실 때도 해수가 있는 사람은 밥 잘 못 먹으면 어디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건 회복이 안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남편 건강 체크할 때 제가 식사하는 거 가지고 체크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대로 근데 살아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명리도 안 배웠는데도 알아차림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도 만만치 않아. 선생님도 임자라서 만만치 않아. 선생님은 만만치 않다고요. 네, 뭐가요? 선생님 임자년생이라 태어날 때 기운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임자도. 선생님은 이제 그럼 선생님은 네. 이제 모았다가 이제 펼치려고 그러는 그런 게 강하지. 근데 개는 반대잖아. 네. 개는 자기는 펼치고 싶은데 해수는 뭐야? 모으고 싶은 거고. 네. 그러니까 임자와 개가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사는 건 완전히 틀려요. 네. 임자와 개의 물상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네. 항상. 뭐 개수는 자수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섣부른 판단력들, 네. 미숙한 판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연설이 지금 많이 후회를 해요. 에이 괜히 결혼 잘못했네. 괜히 직장 바꿨네. 막 그런 식으로 후회를 많이 하는 게 개들입니다. 네. 개년생 저기 내담자는 벌써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네. 없어요. 그냥
네. 섣부른 판단으로 에이 똥발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 똥차 만났네. 네. 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음.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임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임자들은 흐름이 좋잖아요. 임자는. 흐름이 좋나요? 임자 천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디 밑에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늘이 내려와야지 땅이 올라간다는 거지. 천지 개벽한다는 거잖아요. 개들이 천지 개벽을 잘해요. 개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에이, 네, 도저히 그렇더라고요. 못 해먹겠다. 음, 개가 있으면 단절무쌍이에요. 그러니까 60가지 마지막 글자잖아요. 음, 음, 근데 임자는 마지막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즉 마지막으로 가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임자. 음, 임자에서 개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자생들이 이 자연의 순응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늘의 뜻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하려는 경향들이 가장 높지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성정들이 다 그렇더라고. 네, 그러다가 한번 열받으면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지 이제. 네, 맞죠. 네. 그게 이제 임자들입니다. 왜냐면 혼란스러워서 그래. 이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민들은 절대 안 그래요. 음, 이민들은 항상 이 지금 목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꾹꾹 참아요. 임자들은 에이 시대 안 하면 말지 씨. 네, 이민들은 절대 임진들은 진짜 이민들은 그래도 조금 짜증은 내요. 에이씨. 근데 임진들은 짜증도 안 냅니다. 임진들은 네, 짜증도 못 냅니다. 꼭 참고 입니다. 꼭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이 행동 쪽으로 이미 벌렸잖아. 근데 이미는 벌릴까 말까 지금 정신적 목표 지점을 확정한 상태니까 이 목표 때려치우면 되거든. 임진도 이미 행동 쪽 목표 지점 했기 때문에 이건 때려칠 문제가 아니야. 행동이 다 벌어졌잖아요. 네, 이건 엄청난 큰 손해를 본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손해를 안 봐. 생각만 하고 있던 거잖아요. 네, 네, 이 행동적인 이거 손해를 감수해. 이거 손해 감수하고 빠지면 돼요. 이거는 뭐 정신 생각만 했으니까 손해를 안 보네. 그런 의미를 하려는 거야. 이민임. 그러니까 우리가 간지 아직 배울 때 내가 저 선생이 왜 행동적 설정이냐, 행동적 확정이냐, 정신적 설정이냐, 정신적 확정이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그때 알아요. 네, 이 행동을 했다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거든. 돌이킨다는 건 뭐야? 손해를 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사람이 참고 하는 겁니다. 손해보면은 안 참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진들이, 그래, 이 임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쓰나미라 그래, 쓰나미. 그럼 뭐야? 네,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 이 손을 다 감수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간지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글자 어, 조합만 가지고 어. 보는 거. 네네. 틀리지. 네. 왜 임진일주가 이 여름이 없으면 다 엎어버려요. 진의 확장성이 없잖아요. 봄의 확장성이 여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엎어버립니다, 그냥. 아까 그 사주도 엎어버리려다가 을사가서 못 엎는 겁니다. 음, 여기 뭐 없었다고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네. 이 확장성이 없으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월생이 여름을 못 봤다. 이제 미쳐버리고 팔딱 뛰는 거죠, 이제. 진월생이 어딘가 여름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금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오마이 갓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빠꾸. 네. 항상 이 확장성, 이 확장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확장성.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제 대운에는 이게 지금 이 여름의 글자들이 지금 대운에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대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우. 내가 말하는 거다, 원국을, 대우는 내가, 원국에. 대우는 내가, 네. 나의 구조가 발현되는 환경이지. 이것이, 네. 여기 절대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 네네네네네네. 뭔 말인지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동을 하는 환경에만 그렇죠. 영향을 준다. 내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네네네네. 기본적인 바뀐 게 있으면 뭐하러 사주를 보고 뭐하러 해요. 네네. 이러면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경진이니까 술 안에 있는 정화 하나밖에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아, 항상 그런 걸 항상 알아야 돼. 술중정화가 술중정화 진주 개수가 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술중정화 진중 개수 넘버원. 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다른 데 있는 정화 개수들은 다 뭐야? 짝퉁들. 술중정화. 그 다음에 미중을목, 미중을목, 그 다음에 축중신금이 이게 진짜고 나머지 것도 다 짝퉁들. 위에들은 다 물질들이잖아요. 오리지널. 축중신금, 술중정화, 이게 다 물질들이잖아. 물질들.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야? 이런 애들. 네. 항상 현금 보유. 항상 뭔가 따뜻한 걸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술토, 실진토. 그 진토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술토는 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 미토는 뭐야? 행동력을, 즉,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축토는 진짜 뭐야? 비상금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항상 일지가 축토라 항상 비상금이 항상 있어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다닐 때 항상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하고 택시 다 태워보내요. 항상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 별명이 수만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없는 거다. 저 그랬어요. 제가 돈이 없다 하면 저거 진짜 없는 거다. 웬만하면 저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야 돈 좀 줘봐고 애들은냐 두 말 없이 줍니다. 저는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니까 사주풀이를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시공간의 위기적 관계를 이렇게 따져주면서 이렇게 앞에 우리 그 지지하면서 앞에 가나 그런 것들은 아직 자세히 안 배워서 그렇다 치고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만 가도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선생님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서 그런지 예, 올라오면 흐름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서버로 해야지. 자꾸 글로. 서버를. 써봐야 네. 돼. 자기 생각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요 수업 듣고, 이게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이 명리학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상담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질로 따지면 질이 조금 더 낫다? 낫지, 당연히.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상담은 조금 더,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학력의 수준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명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명리학이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은 조금 더 급이 낮은 걸로 제가 느껴져요. 엄청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이 명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 계세요. 일단은 이 중하입니다. 중하. 음, 이 명리 상담과 이 정신과 네. 상담은 중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상담은 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근데 실제로 왜 타업하는 사람들이나 제 친구처럼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명리 되게 또 좁거든요. 좋지, 당연히죠. 근데 네. 그 사업, 정치, 다 중하들이에요. 물질 권력 추구하는 건데 무슨 이게 못해요. 나는 그것도 중하로 보는 나는 거네요. 저는 물질 권력 추구하고 자기 욕심 추구하는 사람 무조건 중하라고 봐요. 아, 네. 근데 정신 상담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자기 외적인, 그러니까 중하라는 건 자기 외적인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상담할 때 물어볼 질문 보고 이 사람의 경제수, 상륙수를 다 알아요. 물어본 질문 딱 두 개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두 개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중하를 앞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네요. 중하들. 근데 중하들이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담 쪽은 어, 특히 거제도 같은 데는 교육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 상담이라는 건 이제 수련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상담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학교가 없으니까